네, 4.13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지금 인재 영입 전쟁이 한창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주말 6명의 영입 인재를 발표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어제로 6번째 영입 인사를 내세웠습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도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등의 묘역을 참배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과 함께 정치권 현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인재 영입, 엊그저께도 김무성 대표가 기자회견까지 했었는데, 최근에 여당에서는 어떤 인물을 인재 영입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30, 40 세대, 지난번에 6명하고 어제 김신호 전 삼선한 대전시 교육감, 전 교육감을 영입을 했는데요. 1차적으로는 우선 그동안 30세대 젊은 그룹이 우리가 좀 취약했는데, 이 30대, 40대에서 고위직을 지내지 않았지만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고 또 개혁성을 갖추고 있고 또 참신성을 갖추고 있는 인물 등 중심으로 해서 우선 1차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신호 교육부 전 차관 그리고 삼선 대전시 교육감은 교육 전문가로서 이 대전 지역뿐만 아니고 교육계에서 상당히 신망을 받고 있는 이런 인물들이 지금 영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영입은 영입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큰 글에서 담아야 되는데 일단 한 분야의 젊은 그룹을 1차적으로 영입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영입이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 이게 시작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현재까지 새누리당의 인재 영입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지금 19대 국회가 또 정치권이 국민께 많은 실망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데, 새누리당이나 또 저희 당이나 이런 정치권의 새로운 인물들을 수혈함으로써 국민들께 19대 국회가 다하지 못한 희망을 20대 국회에는 한번 걸어볼 수 있도록 그런 희망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새누리당에서 좋은 분을 많이 영입하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새누리당이나 저희 당의 그 인재 영입이 어떤 정치 이벤트나 이런 데 그치지 않고 영입되는 인물들이 국민께 드릴 수 있는 메시지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전문가 영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육 주목할 분야이죠. 저희 당도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인물들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표창원 전 경찰대학교 교수를 영입 1호로 했지 않습니까? 생각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표창원 교수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경찰대학 교수직을 사퇴한 인물인데, 그때 문재인 대표가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정의로운 사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호, 3호 영입한 것을 보면 청년 대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병관 게임업계의 신화 아니겠습니까? 의장 영입하면서 청년들이 어려운 것은 더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우리 기성세대의 정말 좀 해서는 안 될 말씀들을 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노력해도 안 되는 이 사회 구조에 대해서 안전구물을 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당의 변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김빈, 어제는 우리 디자인 업계의 국가대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산업은 어떤 제조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디자인을 통한 새로운 블루오션의 개척이 중요하고요. 또 김빈 디자이너는 우리 전통을 서구적으로 해석한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도 그렇게 새롭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수혁 전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영입한 것이 국민들께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요즘 북핵 실험 체제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엊그제는 대중국 시대를 맞이해서 오기형 대중국 경제통상 전문가 변호사를 영입했고, 오늘은 삼성전자의 최초의 여성 고졸 임원 출신인 양항자 삼성전자 상무를 영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당이 누구를 영입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물들의 영입을 통해서 20대 국회에 새로운 희망을 좀 다시 쓰고요. 그다음에 인재들이 어떤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박수현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는 것은 정당이 가져야 될
기본 책무라고 봅니다.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비전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수혈돼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맞고요. 그렇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영입했던 김선현 차이과대학 교수 같은 경우는 위안부 할머니의 어떤 그림을 무단 사용하고 또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해서 영입하고서 바로 또 처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당 대표가 이런 반구가 없거든요. 뭐 사과해야 한다든가 뭐 잘못됐다 이런 표현도 없어요. 그냥 물정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이고 결국 이 새누리당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호남 그리고 신노를 뺀 비주류가 대거 지금 탈당해서 굉장히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대거 탈당을 대응하기 위한 이런 대응 차원의 영입을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절 의혹이 있는 교수라든가 또 과거 비리나 이런 것들에 관련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우를 조금 범하는 것 같고 있는데 저는 뭐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분당을 했던 두 당이나 저희 새누리당이나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충분히 검증해서 개혁성, 참신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이런 인물들을 대거 수혈해서 새로운 정치를 앞으로 전개해 가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을 하는 것은 아주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만 드리면 간단하게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문회 수준의 어떤 검증을 통해서 영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당 구조라는 것이. 그래서 좀 이장훈 대변인께서 뭐 충고해 주시는 감사한데 오늘은 서로의 역할들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또 서로 잘 되기를 소망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구나 위안부 할머니 그림 무단 사용이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불가역적이고 최종적 타협이라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협상을 한 정부 여당의 대변인으로서 야당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스스로를 더 돌아볼 문제를 가지고 진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박수현 대변인께서 지금 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입당 인사에 대해서 평가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엉뚱한 대로 방향을 틀으시는. 그러니까 평가를 제대로 하셨는데 이장훈 대변인께서 먼저 딴 말씀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럼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에서도 지금 인재 영입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같은 지지 계층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19대 국회에 실망한 국민들에게 어느 당에서 어떤 인재를 영입하든지 간에 새로운 희망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각 당에서 할 수 있다면 정치권이 국민께 모처럼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안철수 신당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는데 정말 거기야말로 새로운 인재들이 많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인재를 많이 영입해서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출발하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하고 또 저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강물이 바다에서 크게 만난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을 위해서는 야권을 위해서는 더 좋은 인재들이 많이 그쪽에 영입이 되는 것이 야권 전체의 어떤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재를 영입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공천을 보장해 주거나 이런 건 아니죠? 다 똑같이 가산점만 조금 받을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 당규에 따라서 공천하는 겁니다. 당원 당규에 정해진 룰에 따라서 하되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세부적인 사항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입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특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지 않겠다. 당에서 룰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정치하는데 공천받는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왜 이제 전략공천이 지금도 뭐 전략공천에서 논란은 분분합니다만 뭐 당 대표라든가 이른바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당의 지도부가 영입을 했을 때는 공천도 안 줄 바에는 영입하지 않는 게 대부분의 이제 사고였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 영입해온 분들이 다 공천되는 거. 그럼 야당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영입하신 분들에 대해서
전략 공천이 없다. 100% 상향식 공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당도 사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상향식 공천이라는 거에서 뭐 틀림없죠.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도 단 1%도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비례대표든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예. 이것은 이제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어떤 그런 특혜를 바라거나 이런 것 가지고 입당하지 않고 정말 국민께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뭐 크게 거기에 뭐 구애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아직 공식 창당은 아니었습니다만 국민의당 얘기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당 준비 중인 안철수 의원의 보폭이 넓어지고 있는데 특히 문재인 대표는 가지 않았던 뭐 이런 얘기하기 좀 뭐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안철수 의원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아주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예를 들어서 그 두 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지 못했던 것은 아직 당내의 합의와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보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당내에도 안희정 충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런 그 공에 대해서 공과가 다 있으니 함께 인정해야 된다라고 그런 유연한 시각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정해진 당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 내부에 그런 어떤 의견들을 더 모아서 좀 더 하게 되면 정말 사회적 합의, 역사적 합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구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을 안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가 뭐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한 것은 뭐 잘한 일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새누리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지 않는 것은 아주 편협된 결국 친노만 가지고 정책했다는 그런 맥락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안철수 대표가 지금 창당을 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 뭐 이승만 대통령 이런 모든 대통령들이 묘소에 참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 민생이 지금 국회가 지금 올스톱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급한 법안 처리가 이런 거 많은 데서 오로지 지금 권력투쟁 중인 거거든요. 지금 안철수 의원도 새로운 당이 아닙니다, 사실은.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한 당에서 그게 본부중되면 1중대는 더불어민주당이고 2중대는 지금 국민의당입니다. 그 인물들이 결국 당만 쪼개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 몇 명 수혈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국 안철수 당이라는 것이 호남을 중심으로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비주류를 모아가지고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호남신당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고 그런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는 새로운 정치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아직도. 예, 그냥 잠깐만요. 새로운 정치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요즘에 하도 이제 정치에서 뭐뭐의 이중대 이게 아주 논란이 되는 발언이라서 그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 박수현 대변인이 다음에 또 큰 줄기로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뭐냐? 지금은 나눴다가 또 대선 때는 또 함께 하자.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 하나의 어떤 군으로 얘기하면 본부중대가 있어서 1중대, 2중대 나누는 격이 있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하나 2중대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우리 새누리당에서 보면 야권의 분열이 굉장히 반길만한 상황인데 이렇게 발끈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그것은 안철수 신당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분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새누리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중도층의 또 대변자 역할도 일부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살림도 뺏어가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발끈하시는 것 같은데 이장호 대변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원인들이 있어서 이런 현상과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안철수 신당이 출범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책임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신당의 출현은 이 전국을 이끌고 가는 집권 여당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쪽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집권 여당의 역할과 제1야당의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해야 된다. 그것이 먼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당의 본질은 우리 박수현 대변인들 정말 좋게 표현하려고 하시는데 이 분당의 본질은 뭐냐면 친노 패권주의와 당내 권력투쟁 그리고 공천권을 둘러싼 비주류의 반란으로 결국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이지 이게 무슨 새로운 정치입니까? 새로운 당 만드는 게 선거 때만 되면 당 만들고 또 대선 때는 합당하고 뭐 통합한다 그러고 이게 새로운 정치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정당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당내에 투쟁을 하는 것이지 뛰쳐나가가지고 일부 비주류를 묶어가지고 그건 새로운 정치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국민께서 판단하실 몫이고요. 저희는 그렇게 반성한다는 말씀입니다. 새누리당도 함께 현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그럴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당 대변인이시고 또 야당 원내 대변인이시니까 요 질문을 하나 제가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안철수 신당의 탈당 러시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법안 처리라든가 또는 뭐 선거구 획정 요 문제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없어서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측면도 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답하죠.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분당하는 분들이 지금 국회에 법안 처리에 관심 있습니까? 오로지 지금 당 만들고 지금 사람 어떻게 해서라도 모으려고 하고 호남에서 주류 정당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지 국회에 대한 민생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겁니까?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야당 내의 혼란이 결국 여야의 어떤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해치면서 총선 전국에서 지금 민생 법안이나 일자리 창출 법안 그리고 대테러 법안 이런 것들을 일체 처리하지보다는 예. 이런 상황에 결합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여야 협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상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의 그 국민의당의 그 입장이나 목소리가 선거 획정이나 이런 거에 반영이 됩니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새누리당과 이제 더불어민주당 어제도 6시간 정도 여야 대표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뭐 결과는 이뤄내지 못했습니다만 오늘부터 상임위에 다시 어제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상임위를 다시 열어서 협의를 더 하자 이렇게 진전된 합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발목을 잡아서 이게 처리가 안 된다. 또 이장호 대변인 늘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30개의 경제활성화법 중에 27개를 이미 처리를 해드렸고 3개가 남았는데 그중에 2개는 여당 내부 이견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야당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보건의료를 제외하고는 처리하겠다라고 합의를 했고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 내용이 지난주에도 했는데 지난주 바로 이 시간 일주일 전이랑 크게 달라진 게 지금 없기 때문에 네. 협상이 진전이 없기 때문에 박수현 대변인이 그 적반하장식의 발언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발목 잡는 거 맞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거 맞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된 말씀을 하고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장호 대변인께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30개 중에 27개를 처리해 드린 그 야당이 발목을 잡는 것 맞습니까? 한번 해명해 보십시오. 지금 남아있는 법안이 결국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 활성화 이런 데 가장 핵심적인 법안인데 이런 것들이 발이 묶여 있는데 야당이 거의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다시 반박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주 핵심 법안이 아닌 걸 처리해 줬는데 일자리 창출에 좀 별로 영향이 없는 법안들을 일부 쟁점이 없는 것들 처리해 줬는데 그걸 다 처리해 줬다고 해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알맹이가 없는 그런 법안들 말고 진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것이고 노동 5법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나 시급한 법안입니까? 지금 야당 관심 없지 않습니까? 말씀 다 하셨죠? 이장호 대변인 오늘 대통령님께 사과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맹이 없는 법을 처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요구하신 경제활성화법 30가지가 알맹이 없는 걸 요구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자꾸 핵심 법안 이런 발목 잡는 법안에 대한 면피형으로 자꾸 발언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남아있는 법안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가장 경제 활성화나 이
청년 고용절벽 이런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법안이고 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노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유토론 하시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법이요. 노동5법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노동5법 중에 그 기간제법과 파견법 이 두 가지는 정말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논의해보자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나머지 세 개는 합의해서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처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일자리가 시급하다면 왜 세 가지 처리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분리 처리해가지고는 그 노동5법 전체 노동법 관계가 효과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정부와 저희들 입장이기 때문에 야당은 효과 없는 분리 처리를 한다는 것이 처리 하나 많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효과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근거 없는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제일 여야의 가장 큰 현안은 선거구 획정 그리고 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다른 질문 대신 제가 자유토론을 드렸습니다. 여의도 CCBB를 마쳐야 되는데요. 사실 그동안 새누리당 이장호 대변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과 계속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로 여의도 CCBB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친구분이세요. 그러니까 아주 친하신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친하신 분이고 대기실에서도 사실 이렇게 반말로 사석에서는 친하게 지내신 분인데 각 당의 입장이 있다 보니 그동안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